안녕하세요. 머신러닝 딥러닝 실전 개발 입문 29강되이고요. 이번 절에서는 6-4절에 있는 MLP로 텍스트 분류하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분류하기는 텍스트 분류하기인데 앞에 MLP라는 말이 들어가서 사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MLP란 거는 다층 퍼셉트론,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의미를 하고 그냥 간단하게 현재 딥러닝에 사용되는 신경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MLP라는 녀석 그냥 무시하시고 텍스트 분류하기 단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절에서 텍스트 분류에 사용할 파일은 네이버 신문기사에서 각종 신문사의 파일을 긁어온 녀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정치에서 3,400개, 그리고 경제에서 2,100개, 그리고 요 녀석이 사회에서 2,800개, 그리고 세계에서 3,400개, 그리고 IT 과학에서 1,961개의 데이터를 긁어온 녀석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녀석을 곧바로 제공을 하게 되면 저작권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을 하나하나 형태소 분류해서 형태소 분리된 파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일 같은 경우에는 책과 함께 제공되는 예제 파일에 있으므로 그 녀석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까지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를 잠시 건너뛰었기 때문에 이 녀석이 뭐하는 녀석인지 잊으셨을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코드를 한번 간단하게 붙여놓고 우리가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위쪽은 라이브러리를 쭉 읽어드리는 부분이고 아래쪽에 있는 녀석부터 반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클래시파이어를 만들고 학습기를 만들고 이 녀석을 기반으로 fit로 학습을 시킨 이후에 프레딕트로 예측을 해보고 어큐레이시 스코어를 사용을 해서 정답률을 구하는 게 전부입니다. 일단 클래시파이어를 만드는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클래시파이어를 만드는 부분은 이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이 책 가지고 이 책 정도의 분량으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논문이라든지를 추가적으로 읽으면서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가장 간단한 형태의 MLP 모델을 생성하는 코드가 여기 부분 되겠습니다. 이 빌드 모델 함수를 여기 빌드 펑션 매개 변수에 넣어서 생성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fin 메서드로 xtrain으로 값을 그리고 ytrain으로 레이블을 지정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측하는 부분은 모두 이전과 같고요. 따라서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 자세하게 살펴볼 내용은 여기에 어떠한 xtrain과 어떠한 ytrain을 넣었는지 어떠한 값과 레이블을 넣어서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책에서 방법론적인 이야기를 다시 보고서 코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를 고정 길이의 벡터로 변환하는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부터 설명하는 방법을 BOW, Bag of Words라고 부르게 됩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몇 번을 쓰러지더라도 몇 번을 무너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라는 문장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이러한 문장을 트위터 형태소 분석기로 분석을 해보게 되면 몇 번을 쓰러지다, 몇 번을 무너지다, 다시 일어나다라는 글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녀석을 기반으로 텍스트 데이터를 벡터로 변환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벡터로 변환해야 되는지 궁금하실 분이 있을 텐데요. 당연히 fin 메서드의 첫 번째 매개 변수에는 문자열을 직접적으로 지정할 수 없고 벡터만을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간단하게 지금 몇 번을 쓰러지다, 몇 번을 무너지다, 다시 일어나다라는 녀석을 벡터로 변환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두 가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워드 딕셔너리라는 데이터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저 x값을 나타내는 실제 데이터 되겠습니다. 그럼 앞쪽부터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몇이라는 단어를 워드 딕셔너리에서 찾게 됩니다. 딕셔너리 안에 데이터가 없으면 몇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고요. 이 워드 딕셔너리 안에 있는 개수 같은 걸로 id를 붙여서 1이라는 값을 넣게 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단어를 읽겠죠. 번을 읽게 되면 워드 딕셔너리에서 또 이 녀석을 찾게 됩니다. 없기 때문에 번을 추가적으로 입력을 하고 2라는 id를 붙이게 됩니다. 이어서 을을 읽게 되겠죠. 을도 워드 딕셔너리에 없으니까 을이라고 입력을 하고 3이라는 id를 붙이게 될 거고요. 이어서 쓰러지다도 없기 때문에 워드 딕셔너리에서 쓰러지다를 찾은 다음에 4를 입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다시 몇을 찾게 되는데 이때 몇은 워드 딕셔너리에 있죠. 그래서 넘어가게 되고요. 이어서 번도 워드 딕셔너리에 있기 때문에 넘어가고 을도 워드 딕셔너리에 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이어서 무너지다라는 단어를 만나게 되는데요. 무너지다는 없기 때문에 무너지다라는 단어를 찾아서 5를 넣게 되고요. 다시라는 녀석도 없기 때문에 다시를 넣고 6이라고 입력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일어나다라는 녀석도 없기 때문에 일어나다를 넣고 7이라는 값을 넣게 됩니다. 이러한 값을 수백 개, 수천 개 읽게 되면은 워드 딕셔너리가 굉장히 개수가 많아질 텐데요. 이 책에서 사용되는 워드 딕셔너리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56,681개입니다. 이렇게 워드 딕셔너리가 전부 만들어지게 되면 이 녀석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입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문장을 벡터로 표현하게 된다면 일단 1번째 단어가 몇이죠. 그래서 몇이 몇 번이 나오는지 1번째 위치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요 리스트에서는 0번째 되겠죠. 2번이 나오기 때문에 2를 입력을 하게 되겠고, 번도 2번이 나오니까 2, 을은 을도 2번 나오니까 2, 그리고 쓰러지다는 4번이고 한 번 나오니까 1, 그리고 무너지다는 5번 데이터죠. 한 번 나오니까 1, 다시도 한 번 나오니까 1, 일어나다도 한 번 나오니까 1.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벡터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 벡터를 미친 듯이 구성을 하게 되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의 리스트에 들어있는 값은 56,000 기억이 안 나는데 56,681개의 리스트가 들어있고요. 이 안에서 출현되는 단어들이 앞쪽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개수를 센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이슨을 보는 명령어로 워드 딕셔너리를 보게 되면 사실 워드 딕셔너리를 그냥 보게 되면 이렇게 이스케이프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을 JQ 명령어 등으로 출력해서 보게 되면 지금 화면처럼 나오게 됩니다. 이모지라든지 이모지, 문자, 트렌 힐러러리, 쿠크드 힐러리, 비욘세, 이건 뭐죠? 드렁크, 키모지, 티어스, LOL, 이런 다양한 것들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각각의 단어로 매치가 되어서 실행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요게 예제가 오탈자가 있더라고요. 여기 코드를 보시게 되면 워드 딕셔너리의 제이슨이 56,681개인데요. 요 코드를 보시게 되면 맥스 워즈를 67,395개로 입력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녀석을 56,681개로 지정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카테고리도 5개죠. 그래서 9개가 아니라 5개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게 개정판에서는 수정이 됐는데 초판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수정이 안 돼 있을 거기 때문에 요거를 염두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저러한 단어를 fin 메서드의 매개 변수로 넣게 되고요. 첫 번째 매개 변수에는 단어의 출현 빈도를 이렇게 넣게 되고 두 번째 매개 변수에는 카테고리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어가 많이 출력될 때 이 카테고리다라는 것을 학습시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프레딕트나 어큐레이시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충 이해할 만큼의 설명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번 코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test.py를 입력을 해서 main.py죠. main.py를 입력을 해서 코드를 실행하도록 하겠는데요. 책과 함께 제공되는 예제 파일은 두 가지예요.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는 데이터.json 되겠고요.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1.33기가나 되는 텍스트 파일이고 이 녀석을 바로 넣는 거는 약간의 위험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미니라는 두 번째 파일이 제공이 됩니다. 이 녀석은 21.4MB로 굉장히 적은 용량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이 녀석을 사용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코드를 보시게 되면 데이터 미니를 읽어드리기 때문에 미니 데이터로 테스트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말이 길었는데 시작을 하면 코드가 실행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행이 되면 using TensorFlow 백엔드가 나오면서 백엔드에서 TensorFlow가 실행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요. 이어서 내부적으로 데이터 파일을 읽은 다음에 그 녀석을 테스트 전용 데이터와 예측 전용 데이터를 분류를 한 다음에 그 녀석을 가지고 결과를 열심히 내게 되는데요. 참고적으로 카테고리가 5개가 아니라 6개였군요.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
요 MB 클래시즈를 6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입력을 하고 다시 실행해 주도록 할게요. 뭔가 오래 걸릴 줄 알고 커피를 마시고 왔는데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훈련이 완료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24MB로 훈련을 한 거니까요. 정답률은 72% 정도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정도로 일부만 가지고 72% 나온다면 전체를 테스트했을 때는 조금 더 확률이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메모리 문제로 죽길래 메모리를 4기가에서 10기가 정도로 가상머신을 올렸고요.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설정이 좀 귀찮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맥에서 실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윈도우 쪽 도커에서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메모리를 늘리니까 일단 작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한 30분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30분 동안 다른 일을 하면서 시간을 때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0분도 안 걸렸는데요. 정답률이 90% 정도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90%라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잘못 분류된 녀석들을 보면은 공정위 퀄컴 특허 소송, 삼성, 애플, 인텔, 반퀄컴 가세 같은 기사들이 있어요. 이런 녀석을 보면은 사실 저는 이 녀석을 IT 과학 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녀석이 경제 분야의 신문 기사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녀석들을 감안을 한다면 90%가 그렇게 낮은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강의에서는 사실 중요한 내용은 어떻게 텍스트를, 그러니까 기사 같은 거를 벡터로 변환할 것이냐와 관련된 내용 되겠는데요.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셨다면 오늘 강의의 내용은 모두 이해를 하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되겠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